자, 우리가 열역학하면서 다뤄야 될 공식들이 있었네요. 뭐 있었습니까 하면 Q, 기체가 열을 흡수했습니다.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워크 나왔댔죠.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디 비례합니까 하면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거든 하는 거죠. 워크의 크기는 어떻게 씁니까? 워크는 비압력과 부피 변화 이렇게 이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Q 이퀄 MC 델타 T 물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리고 C는 비열이죠. 상체 상태 방식에서 P 이퀄 nRT 뭐 이런 것들이 나왔겠고요. 그래서 압력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엔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으로 해서 2분의 3KT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 평균 속력의 제곱.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찍어 맞추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실력 파트 페이지 19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상 몇 번 했습니까? 2번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2번 그림 가와 같이 금속을 끓는 물에 넣고 3, 4분 정도 기다린 다음 끓는 물에서 꺼내 그림 나와 같이 스티로폼 컵 안에 찬물에 재빨리 넣고 잘 저어주면서 찬물의 온도를 측정했어요. 이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을 때 금속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금속이 1은 Q와 물이 얻은 Q가 마다 같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속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0.1kg이겠습니다. 네, 바로 요 열량 Q에 대한 공식이죠. 열량 Q. 그리고 우리는 금속의 비열 이걸 구하려고 한 겁니다. 찬물의 처음 온도가 20도씨였는데요. 나중 온도가 30도씨가 됐답니다. 금속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물이었다면 아마 100도씨였겠죠. 즉 금속은 100도씨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30도씨가 된 거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70도씨의 온도 변화를 본 겁니다. 그럼 물은 어떻습니까? 근데 찬물의 질량은 0.2kg이었습니다. 이때 물의 비율이 1kcal per kg 도씨. 이건 물의 비율이죠. 그리고 물의 온도는 20도씨였다가 30도씨가 되었네요. 그래서 온도 변화 10도씨 변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예,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요 C 만들면 이거 다 넘기면 됩니다. 0.1, 0.2, 그럼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70 넘기면 70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엔 C는 70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2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7분의 2면 대략 0.32 요 정도 나옵니까? 7분의 2면 얼마 정도 나와? 7분의 2 0.287 그러면 0.29라 썼던 3번이 제일 근접한 것 같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이거 중2 내신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중3이라 1년 전에 다 까먹었어요? 네,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할까요? 6번이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그림은 이상기체가 A, B, C 다시 A로 순환하는 과정을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X축 온도가 주어졌고요. Y축 부피가 주어져 있네요. A는 어디 상태입니까? 뭐 이런 정도가 A 상태였습니다. A에서 B로 가랍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뭡니까? 부피가 일정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요. 무슨 과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피가 일정한 등적시키는 과정에서 가열했거든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를 통해서 부피의 변화는 없고요. 됐습니까? 내부 에너지는
넣어준 열 에너지하고 같은 이게 A에서 B로 가는 등적 가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B에서 다시 C로 가라고 했잖아. 되겠어요? 얘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죠? 냉각되면서 부피가 증가됐네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라 일단 온도는 냉각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피는 증가했습니다. 냉각되면서 증가되면 단열 팽창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단열 팽창이면 열 출입은 없는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해서 일을 했고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후에 내부이증 감소했잖아 라고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C에서 A로 내려오는 과정은 얘는 온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바뀌지 않았다? 등온 상태였네요. 근데 부피는 감소했어요. 부피는 감소했습니다. 압축하겠습니다. 등온 상태면 우리가 보일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온도가 일정한 등온 압축이요. 등온 압축의 경우에는 내부이지 변화가 없고요. 그지? 기체가 마이너스 1 받았고 그래서 열을 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일단 뭐 이거하고 맞는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기억 AB 과정은 등압 과정입니까 했어요. 등적 가열일 경우에는 이거 압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등적 가열일 때 압력 증가합니다. 무슨 볼까? PV 꼴 nRT 이상기체 상태 방식 한번 보자고요. 부피는 일정하고 분자 개수, 기체 상수 바뀔 거 없잖아. 온도가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 됐던 기억력이 지우겠습니다. 야 기억 지우고 나니까요. 2, 4번밖에 답이 더 되겠습니까? 그죠? 됐습니까? 네.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C에서 A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등온이었습니다. 얘 내부인지 변화는 당연히 없죠. 내부인지 어디에 비례한다고? 온도요. 온도에 비례해서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이상기체의 한 일은 0보다 작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면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부피가 증가했잖아. 부피가 증가했으면 자기가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죠. 이해됐습니까? 네. 되겠나? 그럼 외부에서는 이상기체에 일을 했습니까? 일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일을 받았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0보다 작다. 외부 입장에서 0보다 작다. 기체 입장에서는 0보다 더 크다. 즉 기체가 일을 했다. 설명될 수 있죠. 야씨 말 더럽게 해놨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일 이런 얘기할 때는 내가 다시 말하면 이상 기체가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장에서 일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질문은 외부에서로 했으니까 말을 바꿔서 외부에서 기체에 대해서 일이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기체 입장에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이 국어를 잘해야 되겠지. 과학을 잘해야 돼. 이해됐어요? BC 과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6번 문제요. (16번) 얘기를 한번 보죠. 그림은 외부에서 단열시킨 상자의 절반을 칸막이로 놓고 오른쪽에만 이상기체를 채워놨답니다. 여기만 기체가 있었더랬습니다. 다 단열이네요. 칸막이를 재고 뺐잖아요 했어요. 이쪽 진공이랬는데요. 온도는 일정하다, 내부에는 감소한다,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기체가 이 벽을 밀고 갔습니까? 벽을 밀고 간 게 아니에요. 한 칸막이만 제거했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페이지 178페이지 동그라미 6번 자유팽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책 찾았습니까? 네. 이 기체가 이 용기벽을 밀고 팽창한 게 아니라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쑥 분자들이 알아서 지가 그냥 단축 움직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등온, 등압, 단열, 등적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그죠? 하나 안 한 게 요놈이네요. 그냥 구멍 뚫어서 지가 알아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이 벽을 지가 밀고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제로제로제로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체는 지가 알아서 계속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벽을 밀어가면서 뭔가 일을 했을 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구멍 뚫린 거예요. 칸막이 제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이 벽을 밀고 가서 자기가 일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몇 페이지라? 이제 페이지 176쪽이었나요? 176에 자유 팽창.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176페이지 숫자 페이지 맞나? 178쪽 178쪽 자유 팽창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겠다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거는 공간을 밀어가면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야 됩니다. 됐어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26번 문제요. (26번) 그림처럼 75g짜리 구리 덩어리를 실험실에서 312도씨까지 가열했습니다. 구리가 있었는데 75g짜리였고요. 온도가 얼마까지 갔다고? 312도씨까지 갔어요. 그 다음 220g의 물이 담긴 유리 비커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220g 있었던 했습니다. 비커의 연용량이 45 칼로리 퍼 켈빈으로 써 있고요. 물과 비커의 초기 온도는 12도씨였습니다. 물은 증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열평을 이루는 나중의 온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네요. 앞에 제일 처음에 2번에서 질문했던 그거와 유사하죠. 그지? 그래서 물이 얻은 열 에너지가 구리가 잃은 열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구리가 1은 열을 씁시다. 어차피 Q MC 델타인데요. 구리의 질량은 75g이랬고요. 구리의 비율이 얼마래요? 0.0923 칼로리 퍼 그램 도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 온도는 312도씨에서 T 파이널 나중 온도가 될 때 이때 온도의 변화가 있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물이 얻은 열에너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은 220g이었습니다. 물의 비율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스라 했고요. 온도 변화, 나중 온도 T 파이널 빼기 처음 온도가 12도씨였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비커도 써놨어요. 우리가 Q 꼴 MC 델타 T 이거 말고 요 MC를 다 해서 라지 C를 쓰면서 연료량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라지 C 연료량을 쓴 겁니다. 그래서 비커가 얻은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비커의 연료량이 45 칼로리 퍼 그램 도시로서 온도 변화 역시 D 파이널 빼기 처음 온도 1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아우 소수 뭐 네트짜리까지 계산하니까 너무 귀찮네요. 계산기 좀 두드려 주십시오. 그럼 T 파이널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계산의 어떤 영역일 뿐이고 산수의 영역일 뿐입니다. 혹시 뭐 기가 막히게 뭐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게 뭐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요식을 써버리면 될 일입니다. 누군가 이런 열에너지, 누군가 얻은 열에너지와 뭐하다? 같다 되겠다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공부하시면 화학원의 맨 마지막 단원을 보면 역시 열에너지 출입, 화학반응과 열에너지 출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Q = MC 델타 T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 온도가 몇 도 돼 있대요? 20도시래요. 이런 계산식이에요. 즉 아까는 나중 온도를 주어놓고 뭘 구하라? 구리의 비열을 구하라 뭐 이런 질문이었고 이제는 비열을 주어놓고 나중 온도 어떻게 될 거니 하는 그런 질문일 뿐이에요.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부피가 각각 2리터, 1리터인 두 용기 A, B를 밸브가 달린 가느다란 관으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2리터, 1리터 가능관에 연결해 놨답니다. A 용계는 320켈빈이고 그리고 2기압의 수소가 들어있었네요. B 용계는 240켈빈이고 그리고 1.2기압의 산소가 있습니다. 두 용기의 온도를 300켈빈으로 유지했을 때 용기 내부의 압력과 혼합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택생하고 화학에서 이런 거 공부했다는가? 했지. 다만 그때는 온도가 서로 동일하게 주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PV = nR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분자의 개수 N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R분의 P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누가 있어? 수소가 있었고 이쪽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그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N 수소의 개수를 한번 써보죠. 온도가 320에 대한 기체 상수 R이고 압력은 2기압에 2리터였습니다. 요게 누구 거다? 수소 거다 하겠죠. 수소의 개수였습니다. 그렇다면 N O2 산소의 개수는 원했습니다. 240켈빈이고 R에 대한 압력은 1.2기압에 부피는 1리터였습니다.
이 둘을 서로 섞었을 때, 혼합했을 때 P 토탈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P 토탈을 구하래요. P 토탈은 부피는 했는데 부피는 2리터, 1리터 합해서 3리터가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분자의 개수 N은 했는데 이 둘이 반응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지?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320R 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240R에 대한 1.2 곱하기 1. 이게 분자의 개수고 기체상수 R이고 온도는 300켈빈으로 유지해야 되나요? 온도는 300켈빈으로 해달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그대로 닦아놓은 것입니다. 산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40, 320 요거 1.5배 하면 320 나옵니까? 안 나오나? 몇 배야 그러면? 3분의 4배 하면은 38 맞죠? 8, 4, 32 그지? 분모에 3분의 4배 하면 되는 거죠. 분자도 역시 3분의 4배 할게요. 그죠? 네. 3하고 이거 뜯어내죠. 그러면 R도 뜯어낼 수 있겠죠? 320분의 4 더하기 3하고 1점이면 0.4, 1.6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0 이렇게 되겠네요. 거의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320에 5.6이 나오고요. 곱하기 100 되고 있습니다. 100 하나, 0 하나 치울까요? 그러면 32분의 56 기압에 해당하죠. 되겠습니까? 4, 8, 32, 7, 8, 56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네. 4분의 7기압이네요. 1.75기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1.75기압, 예, 1, 2번 중에 고르면 되겠고요. 혼합기체의 몰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요. 요거 있죠, 아까. 그지? 320분의 요만큼이죠. 혼합기체의 몰수는 요게 이제 N 토탈이었잖아. 그지? 320분의 5.6에 해당하는 몰개가 있었어요. 0.11보다는 조금 많죠? 그지? 0.1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0.2 뭐 그 정도쯤 되나? 네. 그래서 우리는 P의 꼴 NRT라는 이상적인 상태 방식을 통해서 분자의 개수 N을 수소의 개수에 산소의 개수에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화학퇴들에서 좀 문제가 변태스럽게 나오면 저게 반응을 해버려요. 남은 기체 갖고. 근데 과거 애들은 잘만 풀더라 하는 거죠. 별로 없어요. 화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체 반응 양적 관계를 화투에다 딱 쓰면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산수에서 혹시 잘못한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화학에서는 PV 꼴 NRT에서 압력 부피 곱을 어떻게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겠는데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시켰는데 지금은 온도가 일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T분의 PV가 분자의 개수 또는 뭐 N 놓고 RT분의 PV에서 분자의 개수를 닦아 넣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PV 꼴 NRT 압력이 1.75기압, 부피가 3리터, 분자의 개수 몇 몰이야? 기체산수 0.08이, 온도는 300켈빈. 그렇게 해서 계산 N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R이 있었어야 되겠네요. 여기
그대로 탈 게 아니라 R이 있었어야 되네요. R이 분모에 있었어야 됩니다. R이 분모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0.082라는 숫자가 있었어야 산수계산이 되겠네요. 320분의 5.6 그리고 분모에 0.082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다른 질문 해볼까요? 더 없습니까? 더 없어요?